네, 오늘은 바위와 바위 사이에 핀 들꽃의 생명력을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고자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항상 그리려고 했던 것들을 요새 다시 꺼내서 그리다만 그림들을 다시 이렇게 그려봅니다. 저도 마음을 다잡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그림의 좋은 점이 또 언제나 꺼내서 그릴 수 있다는 거에 또 장점이 있고, 또 마음이 또 안 갈 때 붓을 놓게 되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좋아서 언제나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네, 어두운 부분은 조금 더 어둡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일단 이 어두운 부분을 더 어둡게 표현한다는 것은 경계와 경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 그림의 기준을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이 옆에 그림들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중심을 좀 만들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이렇게 기준을 좀 만들고요. 이렇게 해서 바위와 바위 사이에 이제 기준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앞에 있는 바위를 조금 더 강조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오이를 저는 예전에 그림들이 조금 거칠게 그리기 때문에 오이를 좀 덜 묻히고 물감을 많이 썼다면 요즘에 다시 이제 다시 여러분과 만나고 싶어서 또 공부하는 그런 기법으로 간다면 약간 오일을 많이 묻혀서 부드러운 그림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일을 일단은 많이 묻히고요. 그림과 그림 사이를 이렇게 금정과 회색이 어우러지게 일단 여기 표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잠시만요. 네, 금정과 잘 어우러지게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방향으로 돌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옆에 아래쪽 방향으로만 결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위에 결이 있습니다. 가로 결도 있어요. 그래서 아래 결을 일단은 먼저 살리시고 그 다음에 위에 결로 이렇게 가주시면 될 듯합니다. 가로와 세로의 결을 일단은 잘 생각하시고 이렇게 돌을 표시하면 나중에 이렇게 그려 나가는데 조금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돌하고 나무랑 이런 것들 결이 많고 막 이래서 잘 손을 안 대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돌바위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항상 그리게 되면 나무와 바위가 있는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 산세가 있는 그림들을 그려나가는데요. 이렇게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다시 이제 조금 더 표시하면서 이쪽 부분은 조금 어둡죠. 그래서 어두운 부분을 가로 결로 이렇게 보면 가로 결하고 세로 결을 여러분이 잘 분리를 해서 바위가 어느 정도의 크기로 이렇게 있는지 그 크기에 맞는
이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런 거를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어두운 부분은 조금 깊이 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죠. 그래서 깊이 있다는 생각으로 어두운 부분을 가고요. 이렇게 여기는 밝은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약간 돌이 쑥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는 그런 표현의 방법도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을 표시하는 데 있어서 그런 명암, 원근감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또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테일의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들도 여러분이 완성해 놓고 나서는 더 이렇게 의미가 있으니까 천천히 잘 그리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일을 많이 묻히니까 약간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갑니다. 이 그림은 제가 산에 가서 직접 찍어온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인데요. 바위와 바위 사이에 생명력이 넘치도록 피어있는 꽃을 보고 굉장히 희망적인 느낌을 받아서 네, 여러분께 또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바위 결을 잘 생각하시면서 어두운 부분은 어둡게 또 밝은 부분은 밝게 하고요. 바위와 바위 사이에 약간 금이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나뉘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어둡게 일단은 표시하고 또 옆에 조금 밝게 올라온 부분을 그 금선에다가 밝게 올리면 그 바위와 바위 사이가 조금 나눠져 있다는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먼저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밝아지는 부분들을 또 따로 표시하면 이 경계선을 또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밝은 부분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는 바위가 위로 올라져 있다는 그런 표시가 되겠고요. 이렇게 네, 조금 높은 부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신비로움은 언제나 놀라움을 또 여러분께 선사하는 것 같아요. 이 속에서 또 생명력을 또 느끼고 또 굉장한 어떤 인생을 또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위와 바위의 핀 꽃이 구절초인가요? 저도 찍어오긴 했는데 전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절초 같이 생겨서요. 저는 구절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부분은 어둡게 그 경계를 이제 표시했다면 밝은 부분을 찾아서 이제 다시 밝게 바위와 바위 틈새 또 돌과 돌 틈새를 표시하면서 돌을 완성해 갑니다. 돌의 결과 돌의 크기, 돌과 돌 사이를 잘 생각하시면서 그리시고요. 저는 이제 아이보리 블랙하고 그레이 오브 그레이, 로즈 그레이 이런 색상으로다가 바위 색상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돌과 바위 색상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이 그림을 시작할 때는 물감을 많이 묻히고 오일을 별로 쓰지 않고서 밑그림을 그려놓은 작업인데요. 지금은 물감을 많이 쓴다기보단 오일을 좀 많이 써서 조금 부드럽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 작업은 또 물감 위주의 작업으로 해서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나가 봅니다. 경계와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돌과 바위의 틈새의 경계는 엄청 많죠. 그래서 이거를 미세하게 잘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프로 이용해서 거칠게 가는 그런 기법도 있지만 지금은 바위를 강조한다기보다 바위와 바위 사이, 돌과 돌 사이에 야생꽃이죠. 구절초를 강조하기 때문에 바위의 거친 모습을 강조하기보다는 조금 바위를 부드럽게 가고 그 다음에 꽃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생명력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가겠습니다. 밝은 부분은 햇살이 많이 비치는 부분이고요. 어두운 부분은 햇살이 조금 덜 비추는 부분으로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나요? 그리고 바위와 바위 사이에는 깊은 골이 있어서 많이 어둡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 바위를 보면 산세가 느껴지시나요? 산세도 느끼고 바람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리시면 아마도 바람이 느껴지고 바람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경계를 강조하고요. 다시 또 바위의 결을 강조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붓질을 여러 번 해서 자꾸 표현을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가는 게 여러분의 마음을 다독이는데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시 이제 구절초의 잎과 잎 사이들을 강조를 해서 이제 이 구절초를 일단은 하얀 구절초로 해서 가겠습니다. 하얀 구절초인데 약간 보랏빛이 도는 구절초로다가 저는 갈 생각인데요. 지금 이제 하얀빛으로 해서 올려놓고 잎들을 강조하면서 올려놓고요. 또 이 꽃과 꽃 사이의 잎들이 약간 이렇게 구겨지고 겹쳐지고 한 부분들도 좀 생각해서 하고요. 앞에 보이는 모습, 옆으로 보이는 모습을 또 생각하면서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이 꽃잎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달리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꽃잎이 작은 거나 큰 거를 잘 표시를 하면서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꽃잎을 강조했다면 또 이 구절초의 잎들을 강조하시면 좋을 듯 해요. 그래서 이 초록빛이 그냥 초록빛만 있는 게 아니고 버밀리언 휴나 색그린 또 올리브 그린 또 카드뮴 그린 프림 이런 색상들을 조금 붓에 묻혀서 경계와 경계 사이를 약간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꽃수를 지금 이제 표시를 하는데요. 옐로우 컬을 밑에 아래쪽에 깔았다면 위쪽은 옐로우 라이트 쪽으로 해서 밝게 올라가는 그런 꽃수를 또 그려봅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점 여러분이 천천히 완성해가는 모습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좋은 그리는 터치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도 가르쳐 주시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